안녕하세요, 랑팡입니다. 오늘은 토요타 박물관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아이치 안에 토요타의 본고장인 토요타시가 있는데 그곳에 토요타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박물관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주말인데도 사람이 주고 한적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오시면 옛날 자동차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도 굉장히 디자인이 예쁜데 이런 클래식한 차들도 여러 옛날 맛을 잘 살린 듯한 감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차는 그 시대 미국에 있는 최고의 차체 디자인 업체가 전문해서 맡은 디자인이고요. 성능 또한 레이싱카 못지않게 파워풀한 모습을 자랑하는 게 그의 특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또한 아날로그한 감성이 잘 묻어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앞에 있는 차량은 1932년 다산이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현존하는 다산 중에 가장 오래된 차량인데 저는 이 차의 무게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차의 무게가 무려 444kg로 아반떼의 3분의 1 정도밖에 하지 않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좌석도 앞뒤로 앉을 수 있는 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량은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길래 제가 카메라에 담았는데 외관도 외관이지만 이 백미러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 차량은 앞에 헤드램프가 3개나 달려있는데 확실히 요즘 디자인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반대로 헤드램프가 자동차 그릴 뒤쪽에 달려있는 차량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는 푸조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차량으로 이 당시 대형 패밀리카에 속하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차량들은 트렁크 밑쪽에 여분의 타이어가 놓여있는 게 특징인데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진룸 왼쪽에 탑재되어 있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 차는 과거 미국의 토크쇼 제왕인 제이 레노가 소유했던 차량으로 헤드램프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 배기관이 크롬 도금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크롬 도금으로 마감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량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신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직접 탑승하신 차량인데 이렇게 세련된 외관과는 반대로 장갑차 못지않은 내구성과 조용한 엔진 소리 그리고 방탄유리까지 탑재한 점이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얼른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의 캐딜락의 디자인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옆에서 바라보는 곡선의 라인과 블랙 컬러가 상당히 조화롭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약간 고위층이나 간부께서 많이 타고 계실 것 같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의 차량이 놓여있어서 되게 웃겼는데 이 차는 포드라는 회사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차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참신한 디자인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벤츠의 클래식카인데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외관과는 다르게 이 걸윙도어 타입이 경매에서 무려 32억에 낙찰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비싸게 팔린 차량 목록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에요. 확실히 이 1900년도 초반의 자동차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3륜 자동차라고 해야 하나? 오토바이 뒤쪽에 이렇게 스릴을 달아놓은 차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현재 토요타의 자회사인 다이하츠에서 개발한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따로 마련된 내부 기념관에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오로지 토요타에 관련된 역사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2층과 3층이 거의 메인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실 거는 이제 1900년 중후반에 출시된 차량들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클래식하다기보다는 조금 독특하다는 느낌의 차량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도색도 앞에서는 한 가지 컬러를 주로 이용한 거에 비해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었고요. 앞에 그릴의 모양도 초창기 클래식카에 비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디자인 면에서는 이 1900년도 중후반의 차량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옆라인을 보더라도 확실히 그 곡선이 많이 각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 당시 일본의 서민차라고 불리던 토요타의 콜로라인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500만원 선에서 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이다 보니 확실히 외부나 내부의 인테리어가 조금 투박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약간 장난감스럽다는 디자인의 차량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쉐보레 임팔라 2세대 모델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빨간색 컬러가 굉장히 이쁘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 실내 인테리어 또한 빨간색으로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후반 모델에서 이 임팔라 모델이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190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모델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 렉서스 모델이 굉장히 이쁘게 잘 뽑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내놓아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차량은 당시 500대 한정으로 생산만 했는데 출시되자마자 바로 완판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테슬라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로드스터가 테슬라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로드스터 1세대 모델입니다. 그 옆에는 바로 토요타 미라이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도 처음으로 토요타에서 출시한 수소 자동차인데 디자인 역시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옛날 자동차 애니메이션인 이니셜 D에 나왔던 혼다 NXX 모델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이 차의 가치가 더욱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온전히 성능만 놓고 보더라도 이 차량이 뛰어난 주행 성능과 운전하기 쉬운 조작감 때문에 많은 슈퍼카드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라고 합니다. 실내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차량은 이스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량인데 이스즈는 상업용 트럭이나 버스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 지금 현재에도 대형, 중형, 소형 트럭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자가용까지 만들었다는 부분이 조금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과거부터 너무나도 유명했던 페라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요. 페라리는 진짜 어느 세대 차량을 보더라도 이 디자인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뒤에 이어 아우디 콰트로 1세대 모델을 바로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념품 샵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메인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토토로가 여기 앞에 놓여있긴 했습니다. 그 외에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이 작은 모형들도 귀여워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가격이 7만원에서 10만원 중후반까지 하는 걸 보니 다시 마음을 접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최신 모델들도 함께 진열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모델도 위에 같이 진열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단히 소장용으로 구매하실 거면 여기 자석이나 열쇠고리 코너를 추천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하나 구매를 했는데 가격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고 뭔가 소장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건 조금 신기하게 생겨서 잠깐 들어서 보다가 다시 놓는데 뭔가 하나 떨어지길래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놓으니까 착하고 붙더라고요. 그리고 본관 옆에 다른 전시관이 하나 붙어있길래 들어왔는데 뭔가 오프로드 경기에서 사용되었을 것 같은 자동차의 모델과 선수의 영상이 함께 재생이 되었고요. 아직까지 용도를 잘 확인할 수 없는 1인용 3륜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봤던 자동차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없던 모델들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진열장이 생각보다 되게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대별로 자동차 브랜드의 엠블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없는 자동차 메이커까지 포함해서 다 진열하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가 다양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여담으로 이렇게 세계 각국에 운영되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주말 재미있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